모터스포츠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기술, 전략, 팀워크, 그리고 재능까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결승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F1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무대입니다. 매년 수많은 드라이버들이 도전하지만 그리드에 설 수 있는 선수는 단 20명뿐. 그 안에서도 역사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그래도 매 시즌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때면 우린 또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엔 어떤 루키가 역사를 바꿀까? 하지만 대부분의 루키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F1은 냉정하고 상위 0.001%의 재능들만이 살아남는 세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시대의 시작을 예감하게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지난 세대엔 베르스타펜이 그랬고 그 이전엔 해밀턴, 슈마허, 세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어쩌면 역사의 시발점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드라이버는 메르세데스 AMG의 새로운 루키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2024년 2월 2일 루이스 해밀턴이 시즌 종료 후 메르세데스를 떠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F1의 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죠. 그때부터 메르세데스는 해밀턴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 주인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알렉스 알본, 에스테반 오콘, 카를로스 사인츠 등 수많은 후보가 거론됐지만 토토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F4와 유로피언 리저널 챔피언을 석권하고 F2 데뷔 시즌에 우승까지 기록한 17살의 천재 루키 키미 안토넬리였습니다. 모든 건 고카트로부터 시작됩니다. 모터스포츠 세계에서 레이싱의 기초는 고카트에서 배우죠. 오늘날 전 세계 10만 명의 아이 중 포뮬러 1 드라이버가 되는 건 단 한 명의 실력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키미 안토넬리는 되게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주니어 카트 시절부터 유럽 무대를 석권하며 유러피언 주니어 챔피언십에서는 압도적인 페이스와 공격적인 주행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그는 레이싱 DNA를 가지고 태어난 선수이기도 합니다. 부친인 마르코 안토넬리 역시 레이싱 경력을 가진 인물이죠. 집안 자체가 모터스포츠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가정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이 어린 재능을 일찍부터 주목했습니다. 주행 능력, 레이스 감각, 성장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안토넬리의 비범함을 발견한 메르세데스는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주니어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합니다. 안토넬리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그는 레이스 지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본인이 달린 레이스 랩타임 패턴을 거의 완벽하게 기억하고 실전에서 상황을 읽는 능력 또한 또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나이와 경험을 고려할 때 안토넬리는 상당히 성숙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본 메르세데스 아카데미는 해밀턴이 떠난다고 한 뒤 처음부터 시트 후보에 안토넬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했습니다. 어린 드라이버와 함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노련한 드라이버들을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민은 몬자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안토넬리는 자신의 첫 컬링파인 세션에서 첫 번째 푸시랩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며 메르세데스가 왜 이 소년을 주목하는지 증명하듯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푸시랩 파라볼리카 코너에서 약간의 무리한 진입이 있었고 리어 그립을 순간적으로 잃으며 차는 미끄러졌고 결국 방호벽과 부딪히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토토 볼프는 사실 이 컬링파인 세션을 통해 내년 메르세데스 시트의 한 자리는 안토넬리다 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모든 계획이 망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악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이전 단 한 랩 반 동안 보여준 그의 주행은 메르세데스 내부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지니어 브래들리 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한 랩 반이었지만 우린 그에게 가르칠 수 없는 재능을 봤어.
다음날 토토볼프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토넬리의 사고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압박 속에서 싸운 팀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결정을 내립니다. 안토넬리는 내년 메르세데스 시트 중 한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루키 승격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적으로 한 세대의 교체가 시작된다라고 표현될 만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F1에서 10대 드라이버들에게 톱팀의 시트를 넘기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르스타펜조차 토로로소에서 데뷔했고 해밀턴은 F2 챔피언으로서 맥라렌에 입성했으며 슈마와 세나 역시 하위 카테고리에서 명확한 넘사벽 성적을 보여준 뒤에야 톱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린 달랐습니다. 그는 월등한 커리어 포인트도 없었고 성인 레이스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레이스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메르세데스라는 최정상급 팀의 시트를 얻었습니다. 즉 메르세데스는 지금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미래 절대적인 잠재력을 보고 팀의 향후 10년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는 단순히 빠른 드라이버가 아니라 전설들이 10대 시절 보여줬던 특유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트 시절부터 이어진 압도적인 퍼포먼스,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갈 때의 놀라운 적응력,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지 않아도 갖고 있는 레이스 IQ. 이 요소는 베르스타펜, 해밀턴, 슈마어가 10대 시절부터 보여줬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안토넬리가 과거의 전설들이 그랬던 것처럼 10대부터 이미 무언가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데뷔 시즌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타났을까요? 안토넬리가 올 시즌 그랑프리에서 기록한 레이스별 성적 흐름을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시즌 초반 안토넬리는 루키답지 않은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바레인에서는 P11으로 포인트권에 바싹 다가섰고 곧바로 중국, 일본, 사우디 등 아시아와 중동 레이스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트랙 적응력에서 엄청난 강점을 드러냈죠. 하지만 유럽 시즌에 들어오면서 페이스가 잠시 흔들립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와 스페인에서는 DNF, 모나코에서는 P18이라는 시즌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죠. 이 구간이 바로 루키의 벽을 맞이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벽에서 대부분의 루키가 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토넬린 달랐습니다. 시즌 후반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레이스마다 페이스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선 P5, 멕시코에선 P6, 그리고 상파울로에서는 시즌 최고 성적인 P2까지 오르며 그야말로 루키 시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릇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17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레이스를 P5로 마무리, 이후 맥라렌의 더블 실격으로 최종 P3 포디움을 기록했죠. 이건 전 그랑프리였던 상파울로에서 베르스타펜이 피트레인에서 출발해 P3까지 올라온 것 못지않은 충격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종료 후 베르스타펜이 안토넬리에게 다가와 너 몇이야 하고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순위를 듣자마자 놀라서 뒤로 젖혀지는 그의 표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루키 진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루키 시즌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드라이버는 거의 없습니다. 초반의 안정감, 중반의 흔들림, 그리고 후반의 폭발적인 성장. 이건 루키가 아니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드라이버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안토넬리의 시즌은 완벽하지도 않았고 드라마틱하게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장 곡선이었죠. 유럽에서는 고전했지만 중동과 아시아 라운드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적,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톱 드라이버들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 보여줬던 놀라운 추월쇼와 베르스타펜조차 결과를 듣고 놀랐던 그 장면은 단순히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잠재력이 드디어 표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단순한 루키의 시즌을 본 게 아닙니다.
어쩌면 10년 뒤 그때 키미 안토넬리 시대의 시작이었지 라고 말하게 될 역사의 프롤로그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메르세데스가 왜 그 어린 드라이버에게 팀 미래를 맡겼는지, 그리고 안토넬리가 왜 그 선택을 정답으로 바꿔가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그 답을 경기마다 시즌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F1 갤러리였습니다.